비가 쏟아지는 고가도로. 와이퍼가 미친 듯이 움직여도 앞이 보이지 않았다. 도윤은 핸들을 꽉 쥐고 있었다. 조수석에 앉은 선아는 그의 손등에 살짝 손을 올렸다. 괜찮아. 천천히 가면 돼. 선아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차분했다. 그녀는 항상 그랬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도윤이 고개를 돌려 그녀를 보려는 순간이었다. 쾅! 뒤에서 거대한 충격이 밀려왔다. 차가 앞으로 튕겨나가고 도윤은 핸들을 잡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차는 난간을 향해 미끄러지고 있었다. 선아. 도윤이 그녀의 팔을 붙잡으려 했지만 차는 이미 난간을 뚫고 공중으로 떠올랐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비명도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저 비 내리는 소리와 심장이 터질 듯한 고요만이 있었다. 그리고 추락? 차가 물에 박히는 소리, 깨지는 유리, 차가운 물이 밀려 들어왔다. 도윤은 물속에서 선아를 찾으려 손을 뻗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보이지 않았다. 선아, 선아. 물이 폐를 채웠다. 의식이 흐려졌다. 눈을 떴을 때 도윤은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다. 아버지 강 회장이 침대 옆에 서 있었다. 표정은 무겁고 차가웠다. 아버지 선아는요? 선아는 어디 있어요? 강 회장은 고개를 저었다. 아직 못 찾았다. 수색대가 강 하류까지 뒤지고 있지만 그럼 살아있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도윤이 침대에서 일어나려 하자 강 회장이 그의 어깨를 눌렀다. 도윤아, 현실을 봐라. 그 높이에서 떨어졌어. 물살이 얼마나 센지 알잖니? 아니에요. 선아는 강해요. 꼭 살아있을 거예요. 도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사흘째 되는 날 경찰이 찾아왔다. 유가족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시신은 강물에 떠내려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수색을 계속하고 있지만 경찰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선아의 어머니가 주저앉았다. 우리 딸 우리 선아. 도윤은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장례식장은 빈소만 차려졌다. 사진 속 선아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도윤은 그 사진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미안해. 내가 지키지 못했어. 그러나 그날 밤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선아는 눈을 떴다. 하얀 천장, 낯선 의료기기들, 그리고 군복을 입은 남자들.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한 남자가 무전기에 대고 말했다. 선아는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온몸이 아팠다. 저는 어디? 한선아 박사님, 진정하십시오. 당신은 지금 국가안보시설에 계십니다. 정장을 입은 여자가 들어왔다. 서늘한 눈빛이었다. 저를 왜 여기로? 당신의 연구를 알고 있습니다. AI 방위 시스템. 그 기술은 지금 대한민국이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선아는 고개를 저었다. 제 가족들은요? 도윤은요? 다들 제가 죽은 줄 알고. 여자는 차갑게 대답했다. 그래야 합니다. 당신이 살아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당신을 노리는 세력들이 움직일 겁니다. 무슨 소리예요? 그날 사고,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기술을 노린 누군가가 당신을 제거하려 했습니다. 선아의 입술이 떨렸다. 그럼 도윤은? 모릅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당신이 지금 죽은 것으로 처리되는 게 안전하다는 겁니다. 당신을 위해서도, 당신 가족을 위해서도. 선아는 창밖을 바라봤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결심했다. 살아남기 위해, 그리고 언젠가 진실을 밝히기 위해. 알겠습니다. 저는 죽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한선아는 세상에서 사라졌다. 6년이 흘렀다. 도윤은 더 이상 예전의 도윤이 아니었다.
아버지 강 회장의 뒤를 이어 그룹 부회장이 되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공허했다. 선아가 떠난 자리는 아무도 채울 수 없었다. 부회장님, 오늘 청와대 회의 준비되셨습니까?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무슨 회의지? 국가 AI 방위 프로젝트 관련 민관 합동 회의입니다. 재계 인사들도 모두 참석한다고 들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별 관심은 없었지만 아버지가 꼭 참석하라고 했다.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들, 군 장성들, 그리고 재벌가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도윤은 뒷자리에 앉아 무심히 서류를 넘기고 있었다. 곧 프로젝트 책임자가 들어오실 겁니다. 누군가 속삭였다. 국가 최고 보안 등급이라던데. 신원도 철저히 비공개였잖아. 6년 동안 극비리에 연구만 했다던데. 회의실 문이 열렸다. 도윤은 고개도 들지 않았다. 그저 또 하나의 관료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국가 AI 방위 프로젝트 총괄 책임자 한선아입니다. 그 목소리, 도윤의 손이 멈췄다. 심장이 한번 크게 뛰었다.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는 숨을 멈췄다. 선아였다. 죽은 줄 알았던 선아가 거기 서 있었다. 단정하게 올린 머리, 서늘한 눈빛, 군더더기 없는 정장 차림. 명찰에는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국가 AI 방위 프로젝트 총책임자 한선아.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날 뻔했다. 하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본 프로젝트는 대한민국의 AI 방위 체계를 구축하고 불법 AI 무기 거래를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선아는 담담하게 말했다. 마치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 발표하듯. 도윤을 향해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회의실 안은 웅성거렸다. 저 사람 어디서 본 것 같은데? 6년 전에 사고로 죽었다던 그 연구원 아니야? 설마 죽은 사람이 어떻게 해? 도윤은 그 소리들이 들리지 않았다. 그저 선아만 보고 있었다. 그녀는 살아 있었다. 6년 동안 그는 그녀가 죽었다고 믿으며 살았는데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도윤은 선아에게 다가갔다. 손이 떨렸다. 선아. 그녀가 돌아봤다. 하지만 그 눈빛은 낯설었다. 실례지만 누구시죠? 차가운 목소리였다. 도윤은 말문이 막혔다. 나야. 도윤이야. 나를 몰라봐? 선아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 고개를 저었다. 죄송합니다만 저는 업무 외 사적인 대화는 하지 않습니다. 선아, 대체 무슨 한 박사라고 불러주시겠습니까? 그녀는 서류를 챙겨 들고 돌아섰다. 그리고 강도윤 부회장님, 앞으로 자주 뵙게 될 겁니다. 귀사가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도윤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조사 대상? 선아는 뒤돌아보지 않고 대답했다. 귀사의 해외 자회사에서 불법 AI 무기 부품을 거래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그건 말도 안 돼. 우리 회사가 왜? 증거는 충분합니다. 선아는 문을 열고 나갔다. 복도에서 그녀를 호위하는 경호원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도윤은 그 뒷모습을 바라봤다. 선아는 정말 살아있었다. 하지만 그가 알던 선아는 아니었다. 회의실에 혼자 남은 도윤은 의자에 주저앉았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6년 동안 그는 그녀를 잊으려 애썼다. 하지만 단 하루도 잊을 수 없었다. 그런데 그녀는 살아있었다. 왜 연락하지 않았을까? 왜 돌아오지 않았을까? 그리고 왜 그를 낯선 사람처럼 대하는 걸까? 도윤은 주먹을 쥐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선아? 그는 알아야 했다. 6년 동안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왜 그녀가 자신의 가족을 조사 대상으로 삼았는지.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시작이었다. 진실을 찾아가는 긴 여정에 도윤은 며칠 동안 선아를 쫓았다. 그녀의 일정을 알아내고 그녀가 어디로 가는지 따라갔다. 비서에게 들키지 않게 조심스럽게. 선아는 매일 같은 루트를 움직였다. 정부청사, 연구소, 그리고 한강변의 어느 건물. 그 건물은 외관상 평범한 오피스텔처럼 보였지만 경비가 삼엄했다. 저기가 뭐지? 도윤은 차 안에서 지켜봤다. 선아는 매일 저녁 7시가 되면 그 건물로 들어갔다. 그리고 1시간쯤 후에 나왔다. 오늘도 마찬가지였다. 선아가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걸 확인한 도윤은 차에서 내렸다. 경비원이 다가왔다. 출입증이 있으십니까? 아, 저는 한선아 박사님과 약속이 있어서요. 확인이 필요합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강도윤입니다. 경비원의 표정이 굳어졌다. 죄송합니다만 명단에 없으신데요. 그럼 연락 좀 해주실 수 있나요? 한 박사님께. 규정상 불가능합니다. 도윤은 한숨을 쉬었다. 역시 쉽지 않았다. 그는 건물 뒤편으로 돌아갔다. 후문이 있을지도 몰랐다. 건물 뒤쪽 작은 정원. 가로등 불빛 아래 누군가 벤치에 앉아 있었다. 선아였다. 그런데 그녀 옆에는 작은 아이가 있었다. 도윤은 숨을 죽이고 나무 뒤에 숨었다. 아이는 5살쯤 되어 보였다. 까만 머리, 똘망똘망한 눈. 선아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준서야, 오늘 유치원에서 뭐 했어? 엄마, 나 그림 그렸어. 선생님이 칭찬했어. 아이의 목소리는 맑고 밝았다. 엄마. 도윤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선아에게 아이가 있었다. 우리 준서 최고네. 엄마한테도 보여줄래? 응. 근데 엄마, 오늘은 같이 집에 가? 선아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미안해. 오늘도 엄마 일이 있어서 이모님이 데려다 줄 거야. 엄마는 맨날 일만 해. 아이가 삐죽거렸다. 선아는 아이를 꼭 안았다. 조금만 참아줘. 엄마가 다 끝내면 그때는 매일 같이 있을게. 도윤은 그 장면을 바라보며 주먹을 쥐었다. 6년 동안 선아는 이렇게 살고 있었던 거였다. 아이와 함께. 그런데 아이 아버지는 누구지? 아이를 돌려보낸 선아가 다시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는 순간이었다. 도윤이 나무 뒤에서 나왔다. 선아. 선아가 화들짝 놀라 돌아봤다. 당신 어떻게 여기를? 나 며칠째 따라다녔어. 도윤의 목소리는 떨렸다. 아이가 있었구나. 선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 아이 아버지는 누구야? 6년 동안 당신은 누구랑 살았던 거야? 선아는 입술을 깨물었다. 돌아가. 여기 오면 안 돼. 대답해줘. 제발. 도윤이 한 걸음 다가섰다. 선아는 뒤로 물러섰지만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다. 준서는 너와 나의 아들이야. 순간 세상이 멈췄다. 도윤은 그녀를 멍하니 바라봤다. 뭐라고? 사고 당일 나는 임신 6주였어. 너한테 말하려고 했는데 그날 사고가 났지. 선아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날 밤 나를 구한 사람들이 말했어. 아기가 살아있다고. 그래서 나는 선택했어. 아기를 지키기 위해 죽은 사람이 되기로. 도윤은 뒷걸음질 쳤다. 왜 말하지 않았어? 6년 동안 말할 수 없었어. 선아가 고개를 저었다. 그날 사고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어. 도윤아. 무슨 소리야? 누군가 의도적으로 우리 차를 들이받았어. 날 죽이려고. 도윤의 얼굴이 굳었다. 누가 그런 짓을. 선아는 천천히 그를 바라봤다. 너희 집안이야. 침묵. 말도 안 돼.
우리 아버지가 왜? 나는 당시 AI 방위 시스템을 연구하고 있었어. 그게 완성되면 불법 무기 거래가 불가능해지지. 그런데 너희 회장님은 그 거래로 돈을 벌고 있었어. 도윤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우리 아버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증거가 있어. 6년 동안 내가 모은 모든 증거가. 선아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나는 이제 그걸 세상에 알릴 거야. 그리고 우리 아들을 지킬 거야. 도윤은 무너져 내렸다. 모든 게 거짓말 같았다. 하지만 선아의 눈빛은 진실을 말하고 있었다. 미안해, 도윤아. 하지만 이건 끝내야 해. 선아는 돌아서서 건물 안으로 사라졌다. 도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자신에게 아들이 있었다. 그리고 아버지가 선아를 죽이려 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다. 도윤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곧장 아버지 서재로 향했다. 밤 11시가 넘었지만 불이 켜져 있었다. 문을 열자 강 회장이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도윤아, 이 밤에 무슨 일이냐? 아버지. 도윤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다. 한선아 기억하세요? 강 회장의 손이 멈췄다. 왜 갑자기 그 이름을? 6년 전 사고.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죠? 침묵이 흘렀다. 강 회장은 천천히 잔을 들어 위스키를 마셨다. 누구한테 들었느냐? 선아한테요. 살아있더군요. 강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다. 잔을 탁 내려놓는 소리가 서재에 울렸다. 그 여자가 살아있다고? 네. 그것도 국가 프로젝트 책임자로요. 강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도윤아, 그 여자 말 믿지 마라. 어디 증거라도 있냐? 증거는 충분하다고 하던데요. 6년 동안 모았다고. 미친 여자 같으니. 강 회장이 책상을 쳤다. 당장 그 여자를 막아야 해. 절대 그 증거가 밖으로 나가선 안 돼. 도윤은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봤다. 그럼 정말 아버지가 한 거군요. 선아를 죽이려 한 거. 내가 뭘 어쩌겠냐. 그 여자가 연구를 완성하면 우리 거래선이 다 끊기는 거였어. 도윤은 뒷걸음질 쳤다. 아버지 사람을 죽이려고 했어요. 제가 사랑한 사람을요. 사랑? 그깟 감정 때문에 수조 원짜리 사업을 포기하란 말이냐? 강 회장의 눈빛은 차가웠다. 그리고 도윤아, 그 여자한테 애가 있다며? 도윤의 심장이 멎었다. 어떻게 내가 모를 줄 알았냐? 이미 다 조사했어. 한준서 5살. 내 아들이지? 건드리지 마세요. 도윤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강 회장은 비웃었다. 걱정 마라. 곧 해결될 테니까. 다음 날 아침, 선아는 준서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려고 현관을 나섰다. 엄마, 오늘 소풍 가. 그래. 준서 도시락 챙겼어. 그때였다. 검은 승합차 2대가 건물 앞에 멈춰섰다. 선아의 본능이 경고했다. 준서야, 엄마 손 꽉 잡아. 남자들이 차에서 내렸다. 5명. 한선아 박사님, 잠깐 같이 가시죠. 선아는 준서를 등 뒤로 감췄다. 누구 지시받고 왔죠? 묻지 마시고 조용히 따라오시면 다치지 않습니다. 내 아들한테 손대지 마. 선아가 핸드폰을 꺼내려는 순간 남자 하나가 달려들었다. 하지만 선아는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 재빠르게 몸을 피하고 남자의 팔을 꺾었다. 으악! 엄마! 준서가 소리쳤다. 그 순간 건물 옥상에서 경호원들이 내려왔다. 한 박사님, 괜찮으십니까? 총소리가 울렸다. 공포탄이었지만 남자들은 얼어붙었다. 전원 체포하라. 선아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1시간 후 경찰서. 남자들은 자백했다. 강 회장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한선아와 아이를 없애라고.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속보가 터졌다. 재벌가 회장, 국가연구원 암살 시도, 6년 전 사고도 조작 불법 무기 거래 은폐 위에. 뉴스는 온 나라를 뒤흔들었다. 강 회장의 집, 검찰이 들이닥쳤다. 강일성 회장, 살인 미수 및 불법 무기 거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강 회장은 소파에 주저앉았다. 내가 이렇게 무너지다니. 도윤은 창밖을 바라봤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기자들이 소리쳤다. 모든 게 끝났다. 아버지가 쌓아온 제국이 하루아침에 무너졌다. 그날 밤 도윤은 선아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선아의 목소리였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도윤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내가 몰랐어. 아버지가 그런 사람인 줄. 나도 알아. 너는 아무 잘못 없어. 준서는 괜찮아? 응. 놀랐지만 괜찮아. 침묵이 흘렀다. 선아야. 응. 나 아빠가 될 수 있을까? 이제라도. 선아는 한참을 말이 없었다. 천천히 생각해보자. 준서도 있고 너도 정리할 게 많을 거야. 그래도 기회를 줄 수 있어? 선아는 창밖을 바라봤다. 별이 빛나고 있었다. 우린 여전히 가족이야. 다만 시간이 필요해. 도윤은 눈물을 닦았다. 고마워. 기다릴게. 얼마든지. 전화를 끄는 도윤은 밤하늘을 바라봤다. 무너진 것도 많았지만 이제 시작할 수 있는 것도 있었다. 진짜 가족으로. 석 달이 지났다. 강 회장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회사는 새로운 경영진에게 넘어갔다. 도윤은 모든 직책에서 물러났다. 처음으로 자유로웠다. 무겁기도 했지만 숨을 쉴 수 있었다. 토요일 아침, 도윤은 한강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선아가 문자를 보냈다. 오늘 시간 있어? 준서가 너를 만나고 싶대. 손이 떨렸다. 준서, 자신의 아들. 도윤은 재빨리 답장을 보냈다. 어디로 가면 될까? 놀이터였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곳. 선아가 준서의 손을 잡고 서 있었다. 도윤은 멀리서 그들을 바라봤다. 심장이 두근거렸다. 천천히 다가갔다. 안녕. 준서가 고개를 들었다. 까만 눈동자가 도윤을 바라봤다. 안녕하세요. 조심스러운 목소리였다. 도윤은 무릎을 꿇고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다. 준서야. 나는 내 아빠야. 준서는 선아를 올려다봤다. 엄마가 말했어요. 아빠가 오랫동안 멀리 있었다고. 응. 미안해. 아빠가 늦었어.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다. 준서는 잠시 생각하더니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다. 이거요. 내가 그린 그림이에요. 가족 그림. 그림 속에는 3명이 손을 잡고 있었다. 엄마, 나, 그리고 빈 얼굴의 사람. 여기가 아빠 자리예요. 얼굴을 못 그렸어요. 본 적이 없어서. 도윤은 눈물이 핑 돌았다. 이제 그릴 수 있겠네. 준서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제 아빠 얼굴 알았으니까. 도윤은 참았던 눈물을 흘렸다. 선아가 조용히 다가와 도윤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세 사람은 함께 걸었다. 준서가 중간에서 두 사람의 손을 잡았다. 엄마, 아빠, 우리 저기 그네 타요. 그래. 가자. 도윤이 준서를 그네에 태웠다. 높이, 더 높이. 준서가 까르르 웃었다. 선아는 옆에서 그 모습을 바라봤다. 미소가 번졌다. 잘하네. 아빠 역할. 도윤이 선아를 돌아봤다. 선아야. 응. 나 다시 기회를 받을 수 있을까?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을까? 선아는 그를 가만히 바라봤다. 도윤아. 우린 이미 가족이야. 하지만 내가 너한테 한 게 없잖아.
6년 동안 아무것도 내 잘못이 아니었어. 선아가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이제라도 함께 할 수 있잖아. 정말 날 용서한 거야? 선아는 잠시 침묵했다. 용서할 게 없어. 다만 그녀가 도윤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이제 내가 약하지 않다는 걸 기억해. 나는 더 이상 지켜줘야 할 사람이 아니야. 함께 서는 사람이지.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너는 항상 강했어. 내가 몰랐을 뿐이지. 그리고 준서도 우리 둘 다 지킬 줄 아는 엄마야. 선아의 눈빛은 단호했지만 따뜻했다. 같이 가자. 이제부터. 도윤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응. 같이. 해가 지고 있었다. 노을이 한강을 붉게 물들였다. 준서가 두 사람에게 달려왔다. 엄마, 아빠, 저기 아이스크림 트럭이요. 그래. 뭐 먹고 싶은데? 딸기요. 도윤이 준서를 번쩍 들어 올렸다. 그럼 우리 준서 딸기 아이스크림 사러 가볼까? 네. 세 사람은 함께 걸었다. 작은 손 두 개가 큰 손 두 개를 꼭 잡고 있었다. 선아는 뒤돌아봤다. 6년 전 그날 밤 차가운 물속에서 그녀는 생각했다. 살아남아야 한다고. 아기를 지켜야 한다고. 그리고 지금 그녀는 해냈다. 아들은 건강하게 자랐고 사랑했던 사람은 다시 돌아왔다. 무너뜨려야 할 것은 무너뜨렸고 지켜야 할 것은 지켰다. 선아야. 도윤이 불렀다. 왜? 고마워. 혼자서 다 견뎌줘서. 선아는 미소 지었다. 이제 혼자가 아니잖아. 그래. 이제 우리야. 세 사람의 그림자가 노을 속에 길게 늘어졌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무너진 제국 위에 세워지는 진짜 가족의 이야기. 준서가 아이스크림을 한 입 베어 물며 웃었다. 엄마, 아빠, 내일도 같이 놀아요. 그럼, 내일도 모레도. 도윤이 대답했다. 매일 같이 있을 거야. 선아가 두 사람의 손을 꼭 잡았다. 그래, 이제 매일. 저 멀리 별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다. 긴 밤은 끝났고 새로운 아침이 기다리고 있었다. 함께 맞이할 아침이.